1번님들 안녕하세요. 1번님들 9월 전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들은 9월에 머릿속으로 좀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매뉴얼이 확실한 일을 하고 있거나 9월에 해야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는 9월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좀 매우 바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업무량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추상적인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은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굉장히 바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져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님은 일을 서두르게 진행하고 계획을 빠르게 좀 추진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거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좀 조급해지면서 속도를 더 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외부 조건이나 환경, 상황 때문에 일이 좀 지연이 되거나 막히게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현실이 좀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의욕은 넘치는데 상황이 좀 받쳐주지 않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부딪히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좀 인내심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빠르게 진행하고 싶고 계속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가고 싶은데 고민이 드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인내심이 자꾸 요구됩니다. 뭔가 자꾸 지연되고 정체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일을 바로 착수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된다거나 너무 빠르게 추진한 탓에 실수가 생겨서 일이 지연되거나 외부 조건이 나의 마음과 다르게 좀 답답하게 흘러가거나 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과 다르게 결과가 좀 낮게 나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보다는 주변 상황이나 환경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민이 되어서 지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계속 결과가 좋게 안 나올까?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좀 답답하게 흘러갈까?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뭔가 이렇게 자꾸 고민이 된다. 그래서 계속 선택이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실 수 있고요. 또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만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갈림길 카드 보여지시죠? 나는 한 길로 쭉 뻗어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길이 여러 갈래이다 보니까 가면서 다시 고민해야 되고 이번에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이 1순위인지 필요 없는 건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고 가야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속도를 내서 나아가고 싶어도 길이 계속 여러 갈래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멈출 수밖에 없고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아쉬움과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으로 일이 실패되거나 끝나거나 무너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님들은 9월에 실패할 거예요. 손실이 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안 될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을 뿐 일이 완전히 엎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지 보단 천천히 하나씩 잘 진행해야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9월을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9월은 큰일, 큰 사건은 좀 막힐 수 있어도 자잘자잘한 부분 또 일상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 일들, 작은 단위의 계획들은 또 술술 풀립니다. 또는 나의 선택과 내 행동에 따라 바뀌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은 잘 풀린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내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은 좀 지연될 수 있다.
바로바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은 좀 지연될 수 있으나 내가 통제 가능한 일은 빠르게 잘 풀리고 성과도 나오고 결과도 좋다. 그래서 내가 통제 가능한 일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구분해서 계획을 좀 짜놓으시면 답답함을 크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균형을 잘 잡아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9월의 결과를 보면 월드카드가 등장했어요. 9월을 잘 완성하고 마무리 짓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9월에는 이 일을 내가 마무리 짓고 싶어요. 잘 완성시키고 싶어요. 이것만 잘 되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이거 결국에는 잘 정리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될 수 있대요. 과정이 좀 까탈스럽긴 했는데 결국 잘 매듭지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보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월이 끝났을 때 1번님은 안 좋았던 일이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소소했던 9월, 별 탈 없이 지나가는 9월, 딱히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9월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9월에 좀 어긋나는 일, 고민되는 일, 잘 맞지 않는 일에 너무 개념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통제하고 애쓰기보단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른 방향이자 해결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잘 마무리되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부분에 힘 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경험이나 활동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등 여러 사람과의 접점이 많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 직장 모임, 동호회, 세미나, 결혼식, 공연, 축제 등등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로 보면은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 나를 좀 대중에게 알리는 일, 일적으로 평판이나 인지도가 중요한 일을 다룰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9월에는 만나야 할 사람, 또 지켜야 하는 약속,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일들은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들은 지연이 생길 수 있다. 그럼 9월에 좀 얻게 되는 거, 좋은 소식도 함께 뽑아볼게요. 동전 카드가 2개나 등장했어요.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1번님이 예상외로 추가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고요. 내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부분들에서 보너스라던가 예상보다 더 많은 수입을 낸다던가 아니면 돈이 될 만한 어떤 기회나 계획, 목표를 좀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설계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1번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뭔가 막히는 상황이야. 고민되는 상황이 있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기회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어떤 고민 없이 진행하잖아요. 근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더 개선시키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까?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1번님들은 조금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을 구분하고 정리하고 나열하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키워가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이익이 되도록 좀 만져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이익이 된다. 이 고민들은 오히려 나에게 어떤 씨앗이 된다. 성장이 된다. 발전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지연카드는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돼. 지금 크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할 때도 나와요. 근데 왜 멈춘 거야? 왜 자꾸 지연되는 거야? 왜 자꾸 정체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는 너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야. 그걸 좀 생각해 보라고 이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익을 만들어 나갈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지. 고민하고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기 때문에 이것들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금전, 현실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박치는 성과보다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짐이 보이는 성과 있죠. 이거를 내가 좀 더 성장시키면 더 나은 결과로 나올 것 같은데 해볼만 하다. 이거 진짜 잘 다루면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조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어서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물로 사용을 한다던가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좀 다져놓는다던가 앞으로 내가 좀 희망과 가능성을 계속 볼 수 있는 재료들로 좀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을 오른쪽으로 가봐야겠다. 왜냐하면 어떤 조짐이 보였으니까. 좀 기회가 될 만한 부분들을 내가 봤으니까. 그걸로 방향성을 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아주 작은 기회라도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활용하실 것 같아요. 이 씨앗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것저것 지식들을, 정보들을 수집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한다. 아니면 어떤 아이템이에요. 이걸 좀 사용하면은 내가 이 흐름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흐름들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템을 내가 구매한다. 일에 도움되는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좀 내가 실패를 했다? 실패를 좀 맛보았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방식을 도전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났다. 그럼 그 방식들을 버리고 그 계획들을 버리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좀 접근을 해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방향성이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1번님들에게 정말 좋은 고민이 되어주지 않을까? 우리 1번님이 10월, 11월, 12월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어떤 중간 점검이 되지 않을까? 무언가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개선시키면서 더 나은 10월과 11월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어떤 고민이 있든 결국에는 결과는 굉장히 좋거든요. 완성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챕터로 나아가게 된대요. 왜냐하면 21번, 10번 다 끝번의 숫자거든요. 다시 1로 돌아가야 되는 숫자이고 심지어 내가 얻게 되는 것에서도 1번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는 좀 마무리하고 매듭 짓고 이제 새로운 1번,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이제 향해 간다. 새로운 길을 향해 간다.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새로운 방법을 좀 더 시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지형과 정체를 좀 끝내게 되는 게 이번 9월에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들, 자꾸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은 이 9월 안으로 종지부를 좀 찍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10월은 좀 더 달라진 흐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의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은 혼자서 해결하는 쪽보다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좀 의견을 조율해서 맞춰가야 된다거나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의 조언을 참고해서 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나의 말을 하기보다는 타인의 말과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맞춰가야 하고요. 타협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공개한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이 9월에 나를 드러내는 일이 정말 많아요. 내 얼굴을 보여주든 나의 능력을 보여주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든 내가 공개된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좀 극대화시켜서 보여줘라. 나의 장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줘라.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나를 좀 보여주면 그게 또 활약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월에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거. 이 완득이사는 일과 관계, 문제, 어떤 것이든 모두 행동으로 대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할 때, 실수를 계속 연발해. 아니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무모한 언행을 할 때 등장을 합니다. 이 수성과 완득이사를 함께 보면요. 빠르게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을 과도하게 늘려서
서두르게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을 과도하게 늘린다거나 좀 더 무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중요한 건 하나를 꾸준히 진행하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거. 결과보단 과정을 즐기면서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반대로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이거 있다가 저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급함과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를 좀 소모해서 방전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월은 완급 조절이 필수이다. 내가 빠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유를 크게 가지시고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급하게 움직이면 일이 지연될 것이고 반대로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 지연되는 일 없이 술술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9월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컵 9번은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한 카드이거든요. 내가 지금 편안한가? 내가 지금 이 일에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편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의점으로 나왔다면 9월에는 나의 만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변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해야 할 행동에서도 타협하세요. 소통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맞춰주세요 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서로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맞추려면 계속 소통하고 조율해야만 맞춰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불편할 땐 상대가 만족할 것이고 또 내가 만족할 땐 상대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감안해서 조화와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일은 좋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좋은데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만족시켜서 갈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해서 갈 수는 없다. 분명히 좋은 점도 있으면 싫은 부분, 힘든 부분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내가 감안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로 보면 서로의 만족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타인의 만족과 균형을 잘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할 거야 보다는 내가 이걸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까? 다른 사람들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이렇게 양쪽 모두 생각하면서 진행하신다면 이것도 직업적으로 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님들은 9월에 좀 지연되는 일이나 정체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좀 계획이 지연되거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나면서 어긋남이 발생되거나 근데 이게 우리 2번님들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시와 때가 안 맞아서 틀어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내가 뭔가 잘못돼서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이밍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에 겪는 문제나 고민은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박하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당장 서둘러서 답을 내릴 필요가 없는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진행해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더 필요로 한 일이기 때문에 느려지는 것일 뿐 일이 실패로 끝나거나 크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2번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9월에 2번님들 모습 보면은 밖에 막 태풍이 불고 있는데 2번님은 이 바람과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내부에 들어가서 바람을 막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람이 불면 나는 집에 들어가지 뭐. 안전할 때 다시 나오면 돼.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도 나를 흔들고 환경과 사람, 관계 압력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나의 뚝심대로, 고집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의 뜻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바람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집에 있으면 이 바람과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이 바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어요. 이건 정말 타이밍의 문제이죠. 언제 밖을 나가야 내가 안전한가?
이걸 그냥 따지면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9월에는 잠시 잠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2번님이 이것을 좀 유연하게 안정감 있게 대처함으로써 별탈 없이 좀 지나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를 살펴볼게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서 G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건 나의 돈이나 시간, 에너지를 빠져나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G가 공격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타격을 주진 않아요. 그냥 나의 자원들을 나의 뭐 곡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갉아먹을 뿐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조금씩 갉아먹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갉아먹어요. 이런 것처럼 작은 문제들이 누적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로 예를 들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보단 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징징대는 사람 있죠. 막 투덜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그래서 내가 막 기가 빨려, 피곤해. 아니면 고집이 너무 세서 말이 잘 안 통해.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나를 계속 뭔가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또 상황으로 보면 요즘 물가가 너무 상승돼서 금전의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생활비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지출들이 계속 발생해. 그래서 내가 금전을 계속 갉아먹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주는 사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굳이 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나 장기적인 갈등은 아닌데 나의 자원이 조금씩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9월을 안 좋다, 잘 안 된다, 성과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없어요. 그냥 상황이 자주 바뀐다거나 계획이 자주 수정되거나 외부 조건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분명 성과도 있고 이익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잘 마무리 짓고 할 수 있지만 잘 안 보이는 부분에서 어떤 소모가 발생한다. 자꾸만 그 소모적인 부분들이 누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기가 참 피곤해. 그냥 저 사람이랑 최대한 말 안 해야지. 뭔가 이런 것처럼 좀 넘겨버려야 하는 문제이다. 지금 2번님도 그 외부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딱 잘라 거부하고 무시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나의 계획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2번님의 중심은 크게 또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즉 외부 상황은 무언가가 지연되고 정체되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2번님은 의외로 안정적이고 균형을 잘 잡고 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한다. 상황과 관계에 맞게 조율을 하고 있다. 나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은 만큼 하자, 적당히만 하자,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큰 타격은 모두 피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9월이 끝날 때 2번님들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원하는 건 모두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난 후에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풍족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어떻든 어떤 문제가 있었든 결국 9월은 내 만족으로 마무리 짓는다, 매듭 짓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큰 목표가 전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건 다 얻었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 9월에 후회는 없어. 이렇게 심리적인 충족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번님들의 느낀 점이나 생각들을 보면 역시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돼.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법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을 굳이 애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 뭔가 이런 식으로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계세요. 이건 체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체념은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하자인데 지금 2번님이 하는 건 수용이거든요. 그냥 상황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9월을 좀 건강하게 보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9월에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뽑아볼게요. 지금 소드 7번이 나왔거든요.
우리 2번님들은 뭐 마음속에 갈등이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서둘러서 결론을 내신다거나 내가 바로 어떤 선택을 한다던가 성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 이걸 좀 차분하게 내려놓고 좀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9월의 상황을 좀 보면서 또 주변 눈치도 살펴보면서 언제 이직을 하면 좋지? 언제 이직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이직할 곳은 어디로 정해야 되지? 뭔가 이런 생각들을 속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챙길 건 다 챙겨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칼을 챙겨서 가고 있죠. 해야 할 일도 하면서 고민을 한다. 내 역할에 충분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응당 받아야 될 이익들, 보상들 다 챙겨가면서 이 고민들을 좀 더 다뤄가고 있다. 어떤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면서 이 9월을 잘 매듭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이익들은 다 챙겨가면서 손실은 다 피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두 카드는 은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서지를 않아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어. 그럼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볼 뿐 뭔가 그 상황에 내가 개입해서 중재를 한다던가 양쪽 입장 모두 들여다보면서 해결을 해주려고 한다던가 이러지 않거든요. 이런 것처럼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 상황들을 제3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다 은밀하게 피해간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야 할 이익들은 다 내고 있고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건 또 다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손실도 안 나고 어떤 상황에 휘말리지도 않고 다 스쳐 지나간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9월은 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달일 것이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번님들 9월에 좀 바쁘실까요? 9월에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으실 수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끌고 오던 일이나 신경 써야 하는 일과 사람들, 일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 압박감, 뭔가 계속 미루었던 일들, 뭐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2번님이 선택한 일이지만 지금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많아진 일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9월에는 딱 한 개만 잡고 가라고 카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모두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가져가거나 정말 1순위인 일만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일, 핵심만 남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에 9월에 해야 할 일을 좀 기록해 보시고 이 일들을 하나씩 1순위부터 나열해 본다면 나의 머리와 마음이 좀 정리되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명확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이런 것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야가 가려졌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집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앞에 방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9월을 시작해봐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다 적다 보면 아, 내가 이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데 하면서 자각도 하게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 맨 마지막에 적었지?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을 짚고 갈 수도 있어요. 또 금전으로 보자면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록하면 좋아요. 돈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어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9월이 오기 전에 정리를 싹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9월을 보낼 때 내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더 편안하게 명확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흔들리는 마음도 좀 다잡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서 펜타클 2번. 9월에는 이미 외부 상황이 좀 지연되거나 답답하게 흘러가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도 9월 안으로는 지금 당장 그게 완성이 된다거나 결론으로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 일을 내가 동시에 껴안으려고 하면 부담만 커지겠죠.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시와 때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굳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여러 개를 끌어안으려고 하면 그게 그냥 끌어안는 것만 되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상황과 관계에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맞출 필요가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처리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차분히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모든 일에 맞추면서 집중력이 분산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맞추고 애쓰다 보면 내 중심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긴급한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인가? 빨리 결정을 내린다고 해결이 되는 일인가? 차근차근 풀어가도 되는 문제이진 않을까? 이걸 중점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답이 빠르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2번님의 카드와 흐름들을 봤었을 땐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대처를 하는 모습들은 한 개도 안 보여요. 아까 얻게 되는 것도 다 피해 갈 거야. 어떤 어려움이나 걱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안전하게 다 피해 갈 거야. 너는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조언들은 저희 노파심에 드리는 조언이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9월 우리 3번님들 전체적인 흐름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9월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을 좀 잘 헤쳐나가게 되는 달이다 라고 먼저 보입니다. 상사나 선배, 귀인 같은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주변 인맥으로 인해서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아니면 귀감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덕분에 동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삶의 기준이나 태도 자체가 매우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3번님의 9월 직업운과 성과운을 보면 백화카드가 나왔어요. 백화카드는 성숙하게 무르익었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잡을 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의 전문성의 깊이가 남달라지고 이때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좀 인정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리한 확장이나 경쟁을 한다던가 소모가 심한 어떤 일들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성과를 쌓아가는 흐름이고요. 지금까지 이룬 것을 지켜내고 더 성숙하게 다지게 되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의 경력과 연륜을 인정받게 되는 것도 커요. 근데 여기에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건, 내가 더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사람들 덕분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9월 관계운에서 반지 카드가 나왔어요. 반지는 계약과 약속, 협력, 관계를 뜻해요. 계약이나 협업, 동업과 같은 어떤 공식적인 약속이 있을 때,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서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단발성의 관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도움을 주면 한 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득을 주고요. 반복적으로 만남이 생기거나 반복적으로 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의도하고 도움을 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과 우연히 소통하고 대화하다가 서로의 이익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다가 윈윈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하면서 도움을 주는 건 아닐 수 있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내가 느끼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얻어가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얻어갈 것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제대로 기회를 얻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9월에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나 소통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든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대화나 협상, 토론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도 돼요. 유튜브 같은 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들으면서 뭔가를 얻어가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3번님이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시면서 이거 진짜 가치 있는 정보인데? 이거 진짜 나에게 필요했던 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진행을 하면 잘 안 풀렸던 일인데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의나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원을 끊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나의 능력이 성숙해졌다. 나의 능력이 더 성장했다. 나의 개인적인 역량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의 활력과 열정을 돋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건 주변 환경이나 주변 상황 자체가 매우 길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3번님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별들이 나왔거든요. 비전을 제시해주는 조건들, 여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길과 가능성들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이게 모두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좀 잡히지 않을까? 다만 이 모든 과정의 흐름을 보면 소드 3번이 나왔습니다. 소드 3번은 성장할 때 느끼는 통증, 그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기가 빨리죠. 피곤해지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다 보면 모든 관계가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피곤해질 수도 있고 또 우연히 그 사람이 던진 말에 내가 괜시리 상처를 받는다거나 확대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좋은 의도로 다가갔는데 상대가 몰라줄 수도 있고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에 괜시리 상처를 받거나 나만 너무 노력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제안을 수락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3번님이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관계를 조율하는 상황에서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도 있고 이런 것에서 자잘자잘하게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얻어갈 것이 분명히 있고 또 결과적으로도 더 나은 합의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9월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과와 도움을 분명히 받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나 서운한 마음들, 어떤 피로감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스크래치들이 있다. 그러나 이 상처가 결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성과로 이어지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9월에 내가 얻게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진짜 관계운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거 우리 3번님들 집에만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활동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 뭔가 나의 열정을 막 건드는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거 9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그 일을 도와줄 사람을 분명히 좀 만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좀 들었더니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해볼래요? 아니면 저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수락할 의향이 있으세요?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시는 분들,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너무 좋죠. 합격 소식 가능하고요. 이직 가능하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혜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사람과 관련된 일이다. 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에 진짜 잘 풀릴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 3번님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3번님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리드를 할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갈 거예요. 어쨌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조건들이 좀 갖춰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계가 중요하다, 거래가 중요하다, 서로의 합의가 중요하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신다면 9월은 진짜로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또 축하받을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무 좋다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부분도 확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을까요? 그러신 분들은 관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자든 이메일이든 전화든 또 만나서 하든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도 좋고 관계도 좋고 직업적인 운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9월에 놓쳐선 안 될 운이다. 9월에 적극적으로 우리 3번님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인맥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가면도 좀 신경을 써줘야겠죠. 내가 짓는 표정이라던가 내가 선택하는 단어들이라던가 행동들 보여지는 거 정말 많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9월에 뭔가 해볼 만하다, 투자하고 싶은 기회다, 뭔가 이거를 잘 키워보고 싶어요, 성장시키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둔 기회가 있으시거나 물꼬를 틀 만한 것을 우리 3번님들이 9월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는 이것이 있다면 한번 심어봐라.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모르니 일단 씨앗을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작고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잘 키우면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고 성과나 인정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무엇이 될지 모른다고 해서 버리기는 아까운 씨앗이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일단 뭔가 시작해 보는 거, 시도해 보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직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손에 쥔 씨앗은 심어볼만 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씨앗을 심는다고 당장 새싹이 자라나는 건 아니지만 심는 순간부터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9월에 투자해도 되겠다. 뭔가 좀 시작해보고 싶다. 이걸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 있죠. 구체적으로 시도해보시길,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요. 악마 카드. 악마 카드는 3번님의 욕망과 욕구를 뜻합니다. 아주 원초적인 본능을 뜻해요. 내가 강하게 끌리는 거, 강하게 집착이 되는 거, 당장 가지고 싶고 원하는 거, 뭔가 자꾸 갈망하게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이렇게 돈 좀 벌고 싶다. 아, 이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나는 성공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중요해. 안정도 중요한데 변화를 하고 싶어.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유혹이 있다던가 그냥 지금 당장 자꾸 갈망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그 감정들이 자꾸 내가 통제당하는 것들, 얽매이게 되는 것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나 물질에 대해서 욕망이 있어. 그럼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매달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표현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에 너무 매달리거나 애쓰게 되면 관계의 균형은 무조건 깨져요. 서로의 적절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상대방을 불편해하거나 일어나지 않아도 될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진솔한 소통으로 관계를 다루면 나의 욕망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내가 잘 다뤄서 건강하게 전달을 한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욕망 그대로 표현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욕망을 내가 잘 포장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다뤄야 한다. 또 물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불안이 증폭되고 결과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을까? 그래서 내가 결과를 잘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미래에도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잘 돼야 미래도 잘 되는 건데 자꾸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불안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더 건강한 목표를 세운 후에 계획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는데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내 마음의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을 좀 건설적으로 쌓아가자. 이렇게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에 얽매이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겠다. 집착으로 변질되면 족쇄가 되고 추진력이나 동기로 전환하면 성장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3번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서는 소드 시종.
이 소도 시종은요,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더 믿는 인물이에요. 근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이 맞아가 돼버립니다. 상대가 맞는 말을 해도 의심이 되거나 뭔가 재고 따질 수 있고요. 상대의 말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제 말이 맞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이나 어떤 신중한 마음이 너무 강한 탓에 타인을 잘 믿지 않게 되는 부분이 도드라지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면 아직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상대의 말을 전부 고지곧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열린 태도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면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제안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 저 사람에게도 이익이 있지만 나에게도 이익이 되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근데 자꾸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과도하게 따지다 보면 나에게 찾아올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고 누가 피곤하다? 나만 피곤해진다. 그래서 실패나 실수를 막기 위해서 신중해진 것인데 오히려 이게 상대방에게는 좀 거절된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 또는 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뭔가 나를 의심하고 있나? 내 말을 지금 안 믿고 있나? 뭔가 내 말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오해로도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의심이 가거나 완전히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더 유연한 행동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드시 좀 굉장히 예민해 보이죠? 칼을 딱 들고 위아래로 뭔가 핥고 있는 듯한 느낌, 주변을 막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를 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나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올까, 저 사람은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님들 안녕하세요. 4번님들 9월 전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내가 진정 추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지금 구름 속에 컵들이 놓여 있는데 이건 우리 4번님들의 욕망과 욕심, 바라는 것들이에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이걸 원한다. 이런 미래를 꿈꾼다. 이상, 꿈, 목표, 계획들 또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존재해요. 어쩌면 4번님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선택지, 여러 가능성들을 좀 탐색해 보면서 탐구하고 점검하고 전략을 다시 좀 다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맨눈으로 보면 별이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별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달의 표면은 어떤지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처럼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근데 9월에 실패나 손실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분명 9월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성취나 성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고민하고 탐구하는 이유는 여기서 딱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고 싶어, 발전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취는 얻었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좋은 것보단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싶을 수 있고요. 더 깊이 있는 만족감, 성취감을 주는 가치를 찾고 싶거나 나에게 진짜로 맞고 오래 가지고 갈 만한 가치를 찾고 싶어요. 표면적인 성공보단 본질적인 만족과 행복을 찾고 싶은 욕구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단 내가 모르는 지식과 정보,
단서들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 할 수 있고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배워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여 있지 않고 계속 나날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배움을 좀 찾아내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것이나 묵혀두었던 재능, 경험들을 좀 제대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쓰지 못했던 나의 기술, 때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활용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너무 익숙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새로운 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알바로 얻었던 능력이나 기술을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서 수익을 낸다거나 나의 기술과 경험을 새롭게 변형하거나 좀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재탕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결론을 보면 4번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분명히 있다.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기술이든 능력이든 나의 아이디어든 이거 충분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킬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무엇일까? 계속 찾아내고 탐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재활용해 더 크게 키워내게 되는 9월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더 나은 10월을 만들기 위해서 9월에 준비를 해나간다.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더 파헤치면서 전략적인 계획들을 세워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변 환경원에도 아이 카드가 나왔어요. 일상 속에서 무거움보다는 가볍고 신선한 변화를 만드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초기 단계에 들어가시거나 이것저것 가볍게 시도해보고 적용해보거나 무겁거나 오래된 구조보다는 아직 작고 미숙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들이 좀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뭔가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즉 9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고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완성도를 높이려면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생각과 영감이 정말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아프지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덩달아 불안한 마음도 생기겠지만 내가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자극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릇이 커지려면 원래 많은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9월에 얻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을 얻게 될까? 컵 카드가 2장이나 등장했거든요. 예술 쪽, 창조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컵 카드니까 내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교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상담가라든지 교육하시는 분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미술을 하신다. 저처럼 타로 마스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심리 쪽을 다루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이 잘 풀린다고 나와요. 영감이 아까 많아진다고 했죠. 뭔가 디테일하게 내가 계속 탐구하고 들여다보면서 아이디어가 많아진다. 이걸 이렇게 좀 사용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얘를 사용해볼까? 아니면 이 컵을 사용해볼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면서 내가 그걸 진짜로 창조해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떠오르면서 그걸 진짜 디테일하게 좀 다뤄가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막 쏟아붓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잘 돌봐줘야지, 내가 잘 키워봐야지, 내가 잘 성장시켜봐야지 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너는 운이 따를 거야. 무언가를 만들거나 뭐 창조를 하거나 만들어가는 거, 그거 외에도 어떤 심리 쪽, 교육 쪽, 사람을 다루는 일, 누군가를 챙겨주고 보살펴야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좀 알아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일,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이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일단 다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감이 잡히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 4번님들이 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해결책, 실마리를 좀 잡게 되면서 일을 잘 풀어가게 될 것 같고요. 또 9월에 하게 되는 고민. 거기서 답을 내릴 텐데, 아, 내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드실 거예요. 그럼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님에게는 작은 씨앗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번님이 이걸 지금 알고 있거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작지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가치로운 가능성을 키워낼 수 있는 씨앗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겉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씨앗은 컵 7번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좀 구상해 본 것들, 여러 가지 선택지와 가능성들, 아직은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생각들. 내가 이걸 키운다고 해서 엄청 커다란 열매가 맺어지겠어? 나는 지금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원하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겠어? 근데 이루고 싶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4번님의 삶과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당장 큰 성과나 성취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손에 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고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스스로를 괴롭힐 정도로 생각을 하래요. 이게 정말 충분할까? 이게 진짜 최선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서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나에게 던져봐야 된다. 아니면 컵 7개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딱 한 개만 정해봐라 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한꺼번에 생각을 하거나 단번에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는 생각을 하거나 너무 높은 이상을 실현시키고 싶거나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개만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작은 씨앗이 무엇인지 계속 반문하고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분명한 한계를 제대로 키우게 되면서 앞으로 인생이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9월에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선 펜타클 5번. 이건 현실적인 부분에 결핍을 느낄 때 등장을 하거든요. 아마도 우리 4번님들은 뭔가를 강렬하게 바랬지만 그걸 계속 놓쳤거나 이루지 못했거나 계속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펜타클 5번은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겨내기 어렵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드는 태도를 의미해요. 내가 7개를 잘해도 부족한 한 개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돼 버리는 모습이죠. 근데 카드는 계속 가능성이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정말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 자꾸 매몰되지 말 것. 앞으로 방향성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치부하지 말 것. 이 2개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너무 많은 생각과 고심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어정쩡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과는 있지만 그 이상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어정쩡한 상황.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 딱 멈추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계속 머물게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나의 작은 씨앗을 찾아보시고 당장 큰 성과보다는 시간을 꾸준히 들여서 점진적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이 씨앗이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해줄 거예요.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미래는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의 수는 1번부터 10번의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 중간 지점만 넘어가면 또 나머지 5는 이 전의 레벨과는 정말로 다른,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엄청난 변화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딱 중간 지점이라서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넘어가는, 그
고비,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뭔가 해볼 만한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 4번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곱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나의 머릿속 계속 뒤적이면서 찾아야 될 것 같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4번님의 씨앗이 어디 있냐. 거꾸로 봤을 때 보인대요. 몸을 거꾸로 돌렸을 때 보인대요. 생각을 반대로 뒤집었을 때 보인다. 지금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봤을 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맨날 한 개의 생각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그 한 개만 알아요. 근데 2개, 3개, 4개 여러 생각들을 내가 계속 돌려보면 이 소드 8번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 해보면 거기에 숨어져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한번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고 반대되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반대되는 질문으로 나한테 던져보고 그래야만 이 씨앗이 나올 것 같다. 뭔가 대박 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잡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